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설명의 사회를 맡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공지능데이터 개방팀 금종학 팀장입니다. 이번 설명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 중 개방 활용 영역의 세부 지표 1-1, 1-2, 1-4-1, 1-5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각 기관의 중장기 개방 계획 수립과 이행 실적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공공지능데이터 정책과 황정원 연구관님께서 중장기 개방계획 수립과 관련된 세부 지표 1-1, 1-2, 1-4-1 설명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행정안전부 공공지능 데이터 정책과에서 중장기 개방과 활용성 진단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황정원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 및 활용 실무 가이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명에는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 중 개방 활용 영역의 4가지 지표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째, 1-1 지표, 메타관리 시스템 기반 중장기 개방 계획 수립 및 이행. 둘째, 1-2 지표, AI 친화 고가치 데이터 개방. 셋째, 1-4-1 지표, 활용성 진단 서비스 기준값 달성. 넷째, 1-5 지표인 가명정보 제공 및 학습 데이터 개방입니다. 특히 1-1 지표에 대해서는 목록 등록 관리 시스템 내에서 개방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작년에 이 업무를 하셨던 분들 이외에 신규 담당자일 경우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서 오늘은 1-1 지표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교육은 5-2 지표인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교육 기술 실적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중장기 개방 사업은 각 기관에서 보유한 공공 데이터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대국민에 전면 개방하는 사업입니다. 네거티브 방식은 법령에 의해 개방할 수 없는 데이터를 제외하고 모두 개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공데이터법 제17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라 할지라도 기술적 분리 가능 유무에 따라 분리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자 관점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정보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로데이터 형태의 개방이 원칙입니다. 21년까지는 수기조사한 데이터 목록을 기반으로 약 14만 건이 개방되었고 22년도부터 범정부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3차년도 이행 사업이 진행됩니다. 올해는 24년 사업 당시 수립된 중장기 25년, 27년 계획 중 25년도의 개방 목표를 이행하면서 개방 계획을 다시 정비하고 26년에서 28년 3차년도까지의 개방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게 됩니다. 각 기관마다 정보 시스템의 통폐합, 신규 구축 등 데이터 보유 현황이 변경됩니다. 이에 대한 일괄 반영을 위해서 매년 특정 시점에 범정부 메타데이터를 입수하여 작년 사업 수행 데이터와 병합하고 현행화합니다. 올해는 25년 3월 말 기준의 범정부 메타데이터 목록을 기준으로 현행화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며 24년 3월 말 이후 폐기된 시스템은 사업 진행 중에 시스템 화면 기능을 통해 폐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중앙 메타 관리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목록을 입수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각 기관 담당자들은 공공데이터 포털 목록 등록 관리 시스템의 개방 계획 수립 이행 기능을 통해 작업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스템 폐기는 IRM의 폐기 화면을 캡처하여 증족으로 제시해야 하며 기관별로 별도 운영되는 포털의 개방 데이터를 실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 포털에 직접 개방하거나 URL로 연계하여 개방해야 합니다. 중장기 개방 이행은 네거티브 방식의 전면 개방, 비식별화 및 분리 개방, 원천 데이터 개방, 공공 데이터 포털의 개방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추진 절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테이블 단위로 개방 여부를 선정하는 개방 대상 확정. 둘째, 확정된 개방 대상 테이블로 개방 목록을 구성하는 개방 계획 수립. 셋째,
개방 목록에 해당하는 개방 파일을 포털에 업로드하고 승인받는 개방 이행. 마지막으로 개방 이행한 결과를 등록하여 실적으로 인정받는 개방 이행 결과 등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절차는 개념적으로 순차적이긴 하지만 개방 이행은 별도로 먼저 진행하고 나중에 개방 목록과 연계하여 이행 결과를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개방 대상 테이블 관리 화면을 통해 테이블 단위로 개방 여부를 선택하고 개방 대상 검토 요청 화면에서 시스템 단위로 테이블 개방 검토 결과를 제출합니다. 시스템 단위로 제출 버튼이 클릭되면 해당 시스템의 테이블은 개방 여부를 수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기관의 검토 의견을 사업단에서 확인하여 승인 또는 반려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러한 시스템적인 화면은 이 실무 가이드의 부록으로 자세하게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받으실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방 대상 테이블 관리 화면을 통해 테이블 단위로 개방 여부를 선택하는데 이때 개방 제외로 선택할 경우 제외 사유의 유형과 내용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원활한 검토 승인을 위해 제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력해 주셔야 하며 필요시 증빙 파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단위로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테이블 개방 여부 검토 결과를 제출합니다. 제외 사유 유형은 화면에 보이는 10개이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1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사유 그리고 시스템 관리 및 기타 마지막으로 기개방입니다. 제9호와 제10호에 해당되는 테이블은 사업단의 사전 분석 시 개방 대상에서 1차적으로 제외되고 제공됩니다.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대상 유형 외 시스템 관리성, 임시, 백업, 미사용 등 개방 이후 활용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데이터의 유형이나 보안 관리 등 특별한 케이스의 경우는 제9호 사유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9호 사유는 예외적인 케이스다 보니 그 제외 사유가 보다 구체적이어야 하며 증빙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기개방은 이미 공공데이터 포털에 개방된 테이블을 의미하며 제10호 사유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개방된 포털의 개방 데이터의 명칭과 URL이 제외 사유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메타데이터 기준 공개 유형이 비공개로 분류된 테이블에 대한 개방 가능성 검토 기준입니다. 우선 비공개 테이블임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사유가 구체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 기관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비공개 사유가 관리되고 있더라도 테이블의 성격과 맞지 않거나 시스템에 대한 근거 규정을 확대 해석하여 개방 제외하는 경우 그리고 해당 기관의 개방 포털에는 개방되고 있는 경우 등은 개방 가능성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를 비록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비공개 사유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테이블에 해당 정보를 비식별화하거나 기술적으로 분리 가능하다면 개방 대상으로 검토하고 해당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개방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례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공개 테이블의 개방 가능성 검토 사례입니다. 메타 관리 시스템에 비공개 테이블로 관리되고 있지만 비공개 사유가 관리되지 않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테이블은 개방 대상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비공개 사유가 엉뚱하게 관리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비공개 사유가 로그성 테이블인데 컬럼 구성을 보면 로그성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스템 정보로 해킹 위험이 있다고 되어 있지만 컬럼 구성을 보면 역시 시스템 정보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당 정보는 공개가 가능함에도 시스템의 근거 법령을 확대 해석해서 전체를 비공개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 DB나 시스템 단위로 비공개는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각 테이블별로 개방 가능성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화면의 사례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공개되고 있지만 해당 테이블들은 통계성 테이블로 개방하더라도 해당 법에 위반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사례입니다.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민감 정보가 해당 테이블에 포함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합니다. 화면 사례의 테이블들은 민감 정보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관리되고 있지만 컬럼 구성을 보면 민감 정보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컬럼 값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 내역 등의 컬럼은 민감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시스템과 데이터의 유형을 살펴 개방 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하고 개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공개 테이블로 관리되지만 기관에서 운영하는 포털 등 다른 채널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정보라면 개방 가능성을 재검토합니다. 화면의 사례에서 연평균 1교통량 내역은 메타상의 비공개 데이터로 관리되고 있지만 해당 기관의 개별 포털에서는 공개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방 대상 테이블의 모든 컬럼 항목을 개방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라도 해당 민감 정보를 비식별화하거나 화면에 보이는 사례와 같이 제외하고 분리 개방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의 기술적 분리는 컬럼 이외에도 데이터 로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개방 대상 테이블의 전체 데이터 로가 아닌 일부를 개방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관에서 개방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업단 승인을 통해 개방 대상이 확정되면 1개 이상의 테이블을 융합하여 개방 목록을 구성하고 명칭, 설명, 연도를 선택하여 개방 계획을 수립합니다. 테이블 1개로 개방 목록을 구성하는 사례는 화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테이블로 개방 목록을 구성하는 사례입니다. 비공개 컬럼을 제외한 1개의 테이블로 개방 목록을 구성하는 사례입니다. 여러 개의 테이블에서 비공개 컬럼을 제외하고 개방하고자 하는 컬럼만 선택하는 사례입니다. 개방 목록 등록 관리 화면을 통해 현재 구성된 개방 목록을 조회하고 신규 추가하거나 수정합니다. 특정 시스템의 테이블 중 개방 대상으로 확정된 테이블들에 대해 개방 목록 생성이 완료되면 개방 목록 검토 요청 화면을 통해 구성된 개방 목록을 시스템 단위로 제출합니다. 이때 개방 대상으로 확정된 테이블 중에 한 개라도 개방 목록으로 매핑되지 않은 테이블이 있는 시스템은 제출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시스템 단위로 제출된 개방 목록은 저희 본 사업단에서 검토하여 승인 또는 반려하게 됩니다. 개방 목록 등록 관리 화면에서 하단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개방 목록 구성 화면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개방 목록 명칭과 연도, 설명 등을 입력하고 좌측의 개방 대상 테이블 중에 목록으로 구성할 테이블들을 오른쪽으로 보내고 하단 등록 버튼을 클릭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단위로 개방 목록 구성 결과를 제출합니다. 화면은 개방 목록의 반려로 인한 재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방 목록 작성 가이드를 만든 것입니다. 본 가이드는 향후 배포될 실무 가이드 안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 목록 구성 시 개방 대상 테이블, 타 개방 목록에 매핑된 개방 대상 테이블, 기개방 테이블, 시스템 관리성 테이블 등 모든 테이블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 개방 목록 매핑으로 중복되지 않은 신규 개방 대상 테이블을 최소 1건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 개방 목록명 기준으로 목록명에 적합한 유의미한 데이터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컬럼을 구성하고
가급적 로데이터 형태의 개방을 고려하여 구성합니다. 개방 목록명은 이용자가 목록명을 보고 화면에처럼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내용,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작성합니다. 기존 중장기 계획 수립 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의 개방 연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25년 개방 이행률과 조기 개방률 평가 시 기관이 입력한 개방 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실태 평가 지표를 고려하여 의도에 맞게 연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기존의 중장기 계획을 미수립한 기관은 2026년부터 2022년 2028년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개방 이행은 개방 목록 단위로 개방 파일을 공공데이터 포털에 업로드하고 개방하는 절차입니다. 링크 데이터와 오픈 API 형태 개방도 가능합니다. 데이터 업로드는 개방 계획 수립 이행 메뉴가 아닌 데이터 등록 현황 메뉴를 사용하며 업로드된 데이터는 기관 실무 담당자의 승인 후에 사업단에서 검토하고 승인 시 대국민에 개방됩니다. 데이터 등록 현황 메뉴에서 파일 데이터, API 등 개방 형태에 따른 메뉴를 선택하여 해당 화면을 활용합니다. 개방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메타 정보를 입력하고 하단 등록 버튼으로 업로드하는데 우측 상단의 개방 파일에 대한 반려 사유를 참고하여 업로드 대상 파일을 생성합니다. 이 반려 사유는 부록 2 개방 파일 생성 시 주의사항을 참고하십시오. 또한 올해부터는 이해 가능성 기준값 15점 미달 시 개방 파일의 업로드가 불가능한데요. 화면에 입력 정보를 충분히 기입하고 하단 진단 시뮬레이션 버튼을 클릭하여 기준값 달성을 확인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대국민 개방된 데이터에 대해 실태평가 개방 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10월 20일까지 이행 결과 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실태평가 실적 마감은 10월 31일입니다. 개방계획 이행관리 화면에서 대상 개방 목록을 선택하여 이행 결과를 등록하고 제출하면 사업단에서 검토합니다. 상세 화면입니다. 대상 개방 목록을 선택하고 목록 단위로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우측 상단의 버튼을 클릭하여 공공데이터 포털의 개방한 목록을 찾아서 선택하고 그 목록에 사용된 테이블과 테이블당 컬럼을 선택하여 등록합니다. 이후 우측 하단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이행 결과 등록이 제출되게 됩니다. 올해 사업 이후에 개방되지 않은 자녀 개방 목록은 그 명칭을 공공데이터 포털에 미리 개방하고 있습니다. 개방되지 않았지만 향후 예정된 데이터에 대해 미리 국민에게 알리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10월 말 실태평가 실적 마감 이후 이행되지 않은 개방 예정 목록을 기관별로 추려서 시스템을 통해 배포하고 기관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다음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시점에 다시 관련 공문을 배포하여 안내할 예정이오니 추후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여지는 화면은 향후 검토하실 개방 예정 목록의 확인 서식입니다. 실태평가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개방 계획 제출 기간은 1-1-1, 1-1-2 지표로서 미제출 기간은 1-1-3, 1-1-4 지표로 평가합니다.
제출 기간과 미제출 기간의 구분은 메타 변경사항 반영 현황 화면에 중장기 25년, 27년 개방 목표 존재 유무로 판단합니다. 메타 변경사항 반영 현황 화면의 중장기 개방 목표가 한 건 이상 존재하면 제출 기간으로 분류됩니다. 단, 중앙부처 소속 기관의 경우는 실태평가의 점수 산정은 중앙부처 단위로 평가합니다. 세부 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개방 계획 이행률 지표는 25년부터 27년 중장기 개방 계획의 25년 계획 대비 100% 이행하면 만점을 받게 됩니다. 작년 대비 달라진 기준은 중장기 누적 건수가 아니라 올해 25년 단일 이행으로 실적을 평가하게 되는 점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25년도에 조기 이행된 경우라 할지라도 올해의 목표치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중장기 계획 제출 기간이지만 25년도의 개방 계획이 0건인 기간은 올해 25년도 계획을 재수립하고 이행해야 점수 획득이 가능합니다. 시스템 폐기, 조기 이행 등으로 인해서 개방 예정 테이블들이 폐기된 경우라 한다면 개방 목표 건수를 채우기 위해 신규 테이블이나 미확정 테이블들 중 개방 대상을 발굴하여 대체해야 합니다. 조기 개방 이행은 기존의 25년부터 27년 중장기 개방 계획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차별 개방 계획의 수립이 제로 베이스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내용을 수정하는 방식이고 기간별 부분 수정된 개방 계획 전체를 해당 연도 사업 종료 시점에 즉 작년 24년 말에 다시 수립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5년부터 27년 사이의 중장기 개방 계획을 근거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미확정 데이터와 신규 데이터는 개방 계획을 검토해야 되는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26년부터 28년 향후 3년의 개방 계획 수립 시 26년과 7년의 개방 계획 비율이 각각 전체 대비 30% 이상 계획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작년과 달리 변경된 사항입니다. 마지막 연도에 개방 계획이 집중되는 것을 지향하기 위해 감점 지표를 도입했습니다. 일부 기관은 22년, 23년 개방 이행 시 개방 제외 사유 중 지금은 사라졌지만 제11호 업무 지원성에 해당되어 개방 제외된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24년도부터는 이러한 업무 지원성 사유가 개방 제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로 다시 추가로 개방 여부 검토를 진행해야 합니다. 즉, 해당 데이터는 개방 제외 사유가 1호부터 10호까지에 해당되는지 혹은 개방 대상인지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미제출 기간과 신규 기간은 올해 26년부터 28년 3개년 중장기 개방 계획을 수립하는 데 역시 26년, 27년 각 비율을 전체 대비 30% 이상 확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수립된 개방 계획의 26년 계획 대비 조기 이행률을 평가하는데 30% 이상 조기 개방을 이행하면 만점을 받으시게 됩니다. 평가 모수가 되는 중장기 개방 목표와 현재 진행 현황은 개방 계획 이행 현황 화면을 통해 실시간 조회 가능합니다. 지금 목록 등록 관리 시스템은 이 화면을 보셔도 예전 자료가 보입니다. 향후 일정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스템 단위로 조회할 수 있으며 상단 전체 현황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기관 단위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화면에서 실태평가 현황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실태평가 기준의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경우 소속기관의 실적을 통합하여 평가되므로 실태평가 기준의 현황은 반드시 실태평가 현황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미수립 기간 및 신규 기간도 동일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제껏 설명드렸던 목록 등록 관리 시스템 내에서 개방 대상 테이블을 선정하고 개방 이행 결과 등록까지 이하는 향후의 이 절차들이 아직까지는 메타데이터 현황화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록 등록 관리 시스템에서 3월 기준 현행화된 개방 계획 수립 이행 기능은
죄송하지만 늦어도 6월 2주 이내에 오픈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작년 대비 메타데이터 양이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오류 검증과 DB 작업이 지연되어서 기능 오픈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최대한 이 설명회 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시스템을 통해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이 정확한 기능 오픈일을 목록 등록 관리 시스템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개방 계획 수립 및 이행 실적 마감 기준일은 10월 31일입니다. 올해는 개방 대상 기간과 데이터 수가 역대 최고입니다. 마감 시점이 가까울수록 작년 같은 경우는 9월 마감이었는데 7, 8월에 많은 업무량이 폭증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성능이 원활하지 않고 사업단의 검토가 지연되거나 자세한 안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안내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선제적인 업무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 메타데이터 현행화 기능이 지연되어서 작업에 차질을 빚어드리게 되어서 양해 말씀 구합니다. 실무 지원 연락처를 한 번 더 안내드립니다. 보다 신속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는 메일보다는 전화 문의를 권장드립니다.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을 FAQ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실시간 QR코드를 통해 질의하시는 내용에 아마 많이 중복될 것 같은데요. 그 FAQ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판단 시 전문성이 있는 데이터와 활용 가치가 낮아 보인다고 판단되는 데이터도 개방해야 하나요? 이거는 기관의 사정으로 인해서 개방이 제외되는 것을 사업단과 협의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모두 개방 대상으로 일단 간주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테이블이 메타데이터 오입력으로 중복되어 조회되는 경우에는 한 건을 구체적인 제외 사유와 함께 제외하시면 됩니다. 개방 예정 데이터 중 현재는 개방이 불가능한 데이터가 있다면 그 수만큼 신규 및 미확정 데이터를 검토하여서 대체해 주셔야 합니다. 평가 지표가 2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우리 기관은 어떤 유형에 해당되나요? 라고 했을 때 메타 변경사항 반영 현황 화면에 중장기 25년, 27년의 개방 목표가 한 건 이상 존재하면 제출 기관으로 분류됩니다. 링크 데이터의 경우도 실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링크 데이터는 해당 사이트에서 개방 목록의 데이터를 활용자가 직접 다운로드 가능한 형태여야 합니다. 개방 계획이 수립되어야 개방 이행을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개방 이행을 먼저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후 파일 데이터에 맞게 테이블을 선정하고 개방 목록을 구성하고 이행 결과 등록을 완료하신다면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설명회 이전에라도 개방 이행된 파일이 있는 경우 동일하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시스템 폐기되어서 개방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라는 질의는 IRM의 폐기 정보를 캡처하여 증적과 함께 시스템 폐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스템 폐기로 인해 감소되는 테이블의 건수만큼 신규 테이블을 통해 개방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개방 이행이 필요합니다. 아직 폐기되지는 않았지만 폐기될 예정인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개방 계획도 이행 대상인가요? 라는 질문엔 개방 이행 대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방 예정 연도를 변경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규 테이블 등을 통해 해당 연도에 줄어든 건수만큼 보완이 필요합니다. 기관 메타 시스템에는 조회되지만 목록 등록 관리 시스템에는 조회되지 않는 시스템이 있는데 왜 그런 건가요? 시스템 간 실시간 연계가 아니고 특정 시점에 메타 관리 시스템 데이터를 저희가 적용하게 됩니다. 시점에 따라 목록 등록 관리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는 시스템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목록 등록 관리 시스템 내 메타 데이터는 25년 3월 말 기준 데이터입니다. 25년 개방 계획 20건 수립했지만 작년에 모두 조기 개방했다면 올해 이행 목표 건수는 어떻게 되나요? 답은 20건입니다. 올해부터 누적 이행이 아닌 당해년도 이행으로 평가를 하며 작년에 조기 개방한 부분은 작년의 실적으로 이미 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20건을 개방하셔야지만 만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규 평가 지표 1-2에 해당되는 AI 친화 고가치 데이터 개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실태평가에 신설된 AI 친화 고가치 데이터 개방 노력 지표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자료를 품질 표준관리 통합 시스템의 보고서와 증빙 자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첫째, 25년 10월 31일까지 기관에서 개방한 AI 친화 고가치 데이터 개방 실적 목록과 둘째, AI 친화 고가치 데이터에 대한 25년 11월 이후의 향후 개방 예정 목록과 마지막으로 AI 친화 고가치 데이터 개방의 대표적인 사례 한 건입니다. 제출된 보고서는 실태평가단에서 추후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 정성적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작성 방법은 다음 화면과 같습니다. 이 내용은 실태평가 편람에도 첨부되어 있는 양식입니다. 좌측은 보고서 양식이고 우측은 보고서에 대한 작성 방법입니다. 우측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셔서 작성 및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록 2 개방 파일 생성 시 주의사항과 부록 3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개방 안내서는 목록 등록 관리 시스템에서 파일 데이터 등록 메뉴 화면에서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본 가이드의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는 내용을 다음 가이드 배포 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작성 방법 계속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신규 평가 지표인 1-4-1에 해당되는 활용성 진단 서비스 기준값 달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데이터 활용성 진단 서비스는 개방 데이터에 대해서 이해 가능성, 가공 편의성, 연계 가능성, 준수성, 중요성 5가지 정량 지표로 활용성을 측정합니다. 올해 실태평가에 활용성 진단 서비스 기준값 달성도 지표가 신설되었는데요. 올해는 5개 지표 중 이해 가능성 지표만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에 개방 중인 전체 목록에 대해서 각 목록의 이해 가능성 지수가 15점 이상 되도록 조치하셔야 하며 10월 31일 마감 기준으로 기준값 달성 비율을 측정하여 평가합니다. 목록 등록 관리 시스템에서는 매월 2회 시스템 배치 작업으로 포털의 개방 데이터 전체에 대해 활용성 지수를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데이터 개방 검토 현황 메뉴에 개방 검토 목록 관리 화면을 통해 각 목록별 진단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단에 있는 진단 결과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전체 목록에 대한 진단 점수를 CSV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 목록 확인과 전체 목록 확인이 가능하시니 본 화면으로 업무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왼쪽 오각형 그래프에서는 이해 가능성의 파란색 점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해 가능성 점수를 확인할 수 있고요. 15점이 안 될 경우 해당 목록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보완 조치하시면 됩니다. 보완 조치 사항은 키워드를 5개까지 늘리고 데이터 설명을 200자까지 늘리게 된다면 15점을 달성할 수 있으며 해당 개방 목록에 대한 메타 항목을 최대한 충실히 입력하는 것도 이해 가능성 점수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방 예정 목록의 이해 가능성 지표 확인 방식입니다. 메타데이터 입력을 보완한 후 진단 시뮬레이션 버튼을 클릭하여 15점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주의하실 점은 진단 시뮬레이션으로 확인된 15점은 진단 결과에 바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정기적인 진단과 차기 배치 작업 진단 이후에 반영되게 됩니다. 재진단 결과를 바로 확인하실 경우 상단에 있는 재진단 요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신규 개방 목록의 경우는 이해 가능성 점수 15점 이상이 되어야지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상세 배점 구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데이터 포털 화면에 입력 제한 기준을 통과하려면 키워드 3개와 설명 글자 50자가 입력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설명 중에 중복 구분이 없게 된다면 기본 14.66점의 이해 가능성 점수를 달성하시게 됩니다. 이런 경우 키워드를 5개로 늘리고 데이터 설명을 20글자로 늘리셔서 가점을 획득하셔야지만 15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이해 가능성 지표의 배점이나 다른 이해 가능성을 제외한 그 4가지 지표에 대한 활용성 진단 서비스의 상세 매뉴얼은 현재 목록 등록 관리 시스템에 공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은 모범적인 설명의 예시입니다. 활용성 진단 서비스 이해 가능성 지표에 대한 향후 개선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링크 데이터 및 일부 비정형 데이터의 진단이 실행되지 않고 있는데요. 5월 30일 이후부터는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고 4월 저희 평가 편람 설명회에서도 참여 기간이 요청하셨던 내용인데요. 진단 결과 다운로드를 하시게 되면 그 엑셀 파일 안에 소속 기관, 담당 부서, 담당자, 이해 가능성 지표 충족률 등 정보를 추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추가 정보의 확인은 6월 13일 이후에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해 가능성 지표 기준값 달성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행정안전부 배재환 사무관님께서 이어서 지표 1-5를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지능 데이터 정책과 배재환 사무관입니다. 지표 1-5 가명정보 제공 및 합성 데이터 개방 실적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명정보 제공 및 합성 데이터 개방 실적 지표는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가명정보로 제공하거나 합성 데이터 형태로 개방한 실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여기서 제공이라 하면 특정 대상이나 조건에 맞는 대상에게 데이터를 전달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개방은 저희들 공공 데이터 포털을 통해서 국민 누구나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명 정보는 공공 데이터 포털, 정보 공개 포털 등을 통해서 신청된 데이터를 그 기관에서 가명 처리하여 제공한 건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하고, 합성 데이터는 공공 데이터 포털을 통해 개방한 건에 한해서만 가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 증빙 자료로는 그 가명 정보, 합성 데이터를 신청한 자료, 그리고 제공 또는 개방했다는 증빙 자료, 그리고 적정성 검토 또는 안전성 및 유용성 검증 결과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검증 및 검토를 완료했다는 내부 보고 자료를 제출하시면은 실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단 여기서 합성 데이터 같은 경우는 개인이나 기관에서 신청이 없더라도 기관 자체적인 노력으로도 합성 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기 때문에 1번 신청 증빙 자료가 없더라도 실적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가명 정보 제공 또는 합성 데이터 개방은 한 건당 1점씩 합쳐서 최대 5점까지만 실적이 인정되며, 공공 데이터 활용도 재고 노력 및 실적 정량 지표입니다. 그다음 4-6 가명 정보 제공 및 합성 데이터의 공유 실적과는 중복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가명 정보 처리와 합성 데이터 생성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명 처리 가이드라인과 합성 데이터 생성 활용 안내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명 정보 제공 및 합성 데이터 개방 실적 지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가 기관의 중장기 개방 이행 그리고 고가치 데이터 개방에 많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공공 데이터 정책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